어떻게든 해야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물론 거래는 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래는 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거래하면 멘탈 건드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멘탈을 건드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든 거래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거 사세요, 이거 뭐 파세요, 이거 손님 붙였는데 왜 이렇게 안 파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랑 그렇게 하면 한주가 줄 수 있겠지만, 근데 길게 보면 그렇게 거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인근에서는 이제 유튜브 하는 거 꽤 많이 아세요. 네. 소개해 주시고 네. 내가 어디 거래했었는데 거기는 얘기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근데 제가 이건 이제 방송에 안 나가는 거죠. 네네. 그럼 다. 최근 한 6개월 동안 200여 건을 했어요. 거래 건수가. 하여튼 부동산 여기 우와. 일산에서 1위일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러내진 않아요.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한 건데, 저 2017년인데 이제 2016년 16년. 네, 16년에 잠깐 했다가 바로 이런 일 못해서 바로 접었다가 다시 이제 이어서 한 건데, 거래하다가 이상한 부동산 많아요 사실은. 저 허위 매물 올린 적 한 번도 없고요. 허위 매물 신고된 적 한 번도 없고요. 큰 소리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뭐 중환자실에 있는데 뭐 네. 구매해야 된다. 저는 거래 못합니다. 그 본인이 의사 밝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길게 보면 좋아요. 그리고 저도 편하고. 근데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시면 비자발적으로 일상을 떠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냥 집을 쓸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비자발이 넘쳐나는 일. 아니 제가 네. 아까 저희 그 해외 거래도 많이 네. 해줬잖아요. 그 저희 50대 후반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이어서 학원 이거 60, 70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네. 어쨌든 학원 잘 될 때 정리하자. 그래서 학원 잘 될 때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던지는 것도 투자다라고 제가 떠들겨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퍽 털고 이제 했는데,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정말 그 구독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렇게 젊음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게 본업이니까 이거 본업으로 그냥 진행하면서 내가 부동산 잘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그 SNS는 훨씬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도 모르는 해외 투자자가 벌써 1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힘을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죠. 또 이렇게 좀 제가 붙을까요? 이렇게. 네. 어차피 아까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예, 편하게 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작할까요? 조정의 각도를 제거해 주시죠. 아니면은 아예 일로 들어가실래요? 제가 들어갈까요? 이게 더 낫겠어요? 제가 이쪽에 놔요. 조금 더 남편도 불편하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네, 않아요? 이게 편하게 여기 더 줬다가 저기 더 줬다가 하면 가까운 생각까지 해볼까요? 안 돼요? 그거 저도 안 돼요 사실. 시작한 지 5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시작하세요. 예, 일산 분에게 좀 죄송한 질문인데, 일산에 집 사겠다고 하면 사실 요새도 좀 말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2006년 이번 전에 이제 그 고점을 찍었던 집은 막 10억도 넘고 막 15억, 16억도 찍었더라고요. 배경 표현은. 네.
그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집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 일산 집 산다고 진짜 막 말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좀 하시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지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일 좋은 건 네가 해라.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없는 거는 가족 친지한테 줘라. 네. 그리고 나서 가족 친지 친구한테 주고 나서도 못하는 거 손님한테 줘라 이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저 아무한테도 추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2019년 그 작년이요? 10월 예. 말 그 즈음부터는 1년 제가 전에. 1년이 채 안 됐었죠. 네, 11월 규제 풀리는 그 즈음부터 거래량 터진 거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할 만한 친구들한테 많이 권했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10월 말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 10월 제가 정확하게 10월 22, 23 그때가 월화였는데 그 전 금요일이 그 일산 규제 풀린다는 게 국토부에 건의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뜬 다음 그 다음 돌아오는 그 주부터 엄청 바빴는데 이러다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겠구나 이런 정도로 일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로 또 우스운 건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거래가 계속 그 업데이트 쳐져서 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제가 제 거를 매수했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산에 가셨군요. 이산에서. 이사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또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는 계획이 있기는 했었는데 계약서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리먼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일 좋았었던 일산이 천하제일 일산. 네, 맞아요. 처음 시발점 분당하고 일산하고 별 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던 일산이 이제 되게 많이 저평가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이랬을 때는 저도 물론 이제 살기 좋아서 그냥 일산에 오래 살았을 뿐이었는데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바뀌었고요. 리먼 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제일 리먼 직전에 가장 좋은 가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치면 지금의 가격은 40평대 후반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30평대 후반까지는 다 도달을 했어요. 리먼 직전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시면 20평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3억대 초반이었고요. 32평대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37평 같은 경우에 6억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 평형까지는 지금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평대 후반은 아직 거기까지가 터치가 안 된 건데 나와 있는 물건 기준으로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저 점쟁이가 아니라서 말할 수 없어요. 점쟁이도 틀리는데 저 10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617로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었어요. 가끔 기사에 보면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서 부동산이 잡힌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거래량이 잡혀서 부동산이 잡히려면 가격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되는 계속되는 거래는 617 이후에 계속 신고가를 매기고 있고요. 신고가가 거래되면 여전히 그건 또 기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로 물건이 그렇다고 투매를 하거나 급매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거래할 물건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물건이 없고요.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향후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창릉신도시 이제 당첨을 받으려고 전세 살려고 적을 여기 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일산도 전세가 굉장히 씨가 말랐을 것 같은데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마르다는 얘기는 좀 이제 그런데 전세가 없기는 한 5월 정도부터 전세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그때는 전세가 5월부터는 전세가 그냥 평형별로 한두 개 있을까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전 평형을 둘러봐도 거의 물건이 없을 정도예요. 단지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 단지에 한두 개가 아니고 단지에 하나가 나올랑 말랑.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 거래한 것들이 내년 1월에
그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을 다 미리 끄집어내서 거래하는 것들이에요. 전세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그 플러스 2가 요청이 돼서 예. 그 되는 그 2년 동안은 이럴 것이고요. 2년 후에는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흔히 이제 전세금이 오르면은 이제 매매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 모든 부동산에 똑같죠.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뭐 75%, 80%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이제 그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전국구로 부동산 가격이 그 상승가를 그 갱신하는 거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각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한 2, 3년 전에 부동산이 되게 안 좋을 때를 생각하면 깡통 전세니 뭐 이렇게 감액 전세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 시장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니면 가장 그 중심에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향후 몇 년 동안 큰 공급이 있나요? 3기를 제외하고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기에는 또 역부족이 아닐까. 금리나 이런 가동할 수 있는 건 풀가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매매가도 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 4번부터는 사장님. 네, 준비됐습니다. 일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긴 한데 그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특히 킨텍스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작년에 지금 아파트가 전용 84가 뭐 10억 중반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아파트가 비싼지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을 텐데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11월 달 다음 달에 개통이 되는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요. 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의 출입구가 어디 있냐면 백마역 바로 옆에 지하철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개통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풍동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문산, 뭐 파주, 문정 가기는 아주 쉬워졌죠. 네. 10분대 이내로. 네. 그리고 또 동해까지 연결된 서부 외곽 뭐 고속도로나 이런 걸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광명까지 뚫리게 됩니다. 네. 광명에서 수원까지 뚫리게 되고 예. 수원에서 평택, 천안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이쪽 이제 일산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주요 고속도로 교통 호재가 하나 생긴 거죠. 네. 그게 가장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호재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잠깐 얘기했는데 GTX는 정말 교통의 혁명입니다. 혁명. 뭐 KTX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 40km에서 KTX가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백마역에 이제 거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거주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급행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 차이인 거죠. 대곡역에 가서 네. 갈아타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에 뭐 코엑스에 근무한다 그러면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삼성역까지 18분밖에 안 걸려요.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이 일산은 정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뭐 손가락 안에 꼽혀요. 네. 늘 매년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 일산 동구가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 뭐 서구, 덕양구도 좋지만 어쨌든 일산은 살기 좋은 도시니까 굳이 이제 강남, 삼성 근처에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18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네. GTX는 거의 교통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만약에 이제 계속 이제 언젠가 개발이 되겠죠. 좀 늦춰질 수는. 테크노밸리가 킨텍스 근처. 네네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 분당에 비해서 일산 집값이 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네.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족 도시가 아니라서. 예. 그런데 일산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합해서 2만 명이 넘게 이제 전문가들이 네. 들어오게 되고 또 특화되어 있습니다. VR이나 AR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으로 또 방송 영상밸리라고 해서 지금 EBS가 들어와 있고 SBS, MC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같은 경우에 또 CJ 아레나 같은 공연장 같은 경우에 CJ 아레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한 해 2천만 명이 관객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BTS가 만약에 아레나에서 공연을 하면 국내 사람들만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산의 호텔이 다 동나겠죠. 또 맛집마다 문제성시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레나가 뭐 공연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이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그 킨텍스 제3전시장이 이제 예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전시장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코엑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JDS라고 해서 남북 경제 특구 개발 대북 리스크가 여기는 늘 존재하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북한하고 나중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일산 파주가 중심 거점 도시가 됩니다. 더 먼 미래를 보면 현 정부가 꿈꾸듯이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대곡역에서 타고 백마역을 지나서 유라시아까지 횡단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장기적이긴 하지만 언젠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요소이고 무엇보다도 일산은 살기 좋은 자족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제가 37평 가장 많이 오른 37평을 예로 이제 지금 올 초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37평이 5억이었습니다. 매매가가 5억이었고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와서 6억 5천이 된 거예요.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매매가. 그럼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임대차 3법 그걸 발표한 뒤에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5억이 된 거예요. 다시 갭 차이가 1억 5천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2030 세대 갭투한다고 뭐 패닉 바잉한다고 막 야단치는데 저는 정말 열정 바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서울 중위 가격이 7억이었고 2018년도에 8억, 2019년도에 9억, 지금 10억 300이 넘었습니다. 매년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17년도에 패닉 바잉한 그 30대 뭐라 그럴 겁니까? 30대, 20대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냐면 그 친구들은 IMF를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지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일산 동구만큼은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언제까지 오르냐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오릅니다. 주관적이긴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창릉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할 거냐? 5년 6년 뒤겠죠. 빠르면. 그럼 5년 6년 동안에 이 아파트 일산 동구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10월달 지금 올해 오른 것만 1억 5천인데 앞으로 5년 6년 뒤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한답시고 내가 내년에 1600가구 뭐 선분양 해줄 테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건 정말 무모한 발상인 겁니다. 1600가구를 제외한 몇십만 가구를 그럼 또 기다려요. 사기 신도시 생길 때까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이면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다 적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되게 공급이 됐었는데 90%가량 민간 공급이었거든요.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정부에서 임대주택 10% 공급하는데 사람들한테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뭐가 됩니까? 평생 한 곳에서 그냥 임대주택 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자본, 토지, 노동.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입니다. 왜 자본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 뭔지 아십니까? 토지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토지의 가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자본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저는 한시라도 빨리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파트가 열일해서 내가 회사 다니는 근로소득만큼 벌어들입니다. 어쩌면 이 수도권은 더 많이 벌지도 몰라요. 그래서 20, 30대가 뛰어든 거예요. 자기 월급만큼 아파트가 벌어다 주니까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본소득인 겁니다. 자본소득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자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 적어도
1가구 1주택은 살 수 있도록 규제를 다 풀어놓자는 거야. 지금 왜 전세 난리인지 아십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냐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때려잡자로 그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전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세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이죠.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다 청구하니까 전세 나올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분양권 상환제라든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 저는 일시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데 자 창릉 3기 신도시 6년 뒤 일입니다. 그 사이에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년 뒤에는 들어가서 전세든 아니면 매매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시장 공급에 수요 공급에 맡기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난리인 겁니다. 제발 수요를 지켜주자는 거죠. 그러려면 재건축 재개발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조합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받자는 거죠.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순리에 일시적으로 좀 맡겨놓자는 겁니다.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 6년 뒤에 입주할 그 중간에 입주할 물량이 없으면 안 돼요. 3년 내에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전세든 매매든 물량을 빨리 공급해야만 이 대란이 끊어질 겁니다. 이 대란이 끊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게 진짜 6년 뒤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파트 주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점점 빈익빈 부익부 어떤 양분화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사고 무주택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한시라도 빠르게 주거 안정을 꾀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전세 낀 물건을 갭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전세 끼면 뭐가 좋으냐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가격이었던 3억 5천의 전세가 있는데 내가 1억 5천 투자해서 5억 아파트 지금 마련해 놓고 몇 년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 할 때까지 열심히 벌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때 이제 3년, 4년 뒤에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억 5천 투자한 그 전세 주인한테 내가 이자를 줍니까? 한 푼도 안 주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담보대출을 3억 5천 받으면 은행에 많은 이자를 내게 될 텐데 전세 자금을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는 단 한 푼도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정말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게 되는 창릉 3기 신도시 기다리는 것도 가점이 되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점이 안 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저는 하루빨리 사는 게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탈 수 있는 사다리의 마지막 저는 사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밥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하시면 네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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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하시기 너무 힘들겠다. 말이 너무 많아서 네, 길어서. 편집 안 하는 영상 있으면 여기 넣어주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왜 또 고무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아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 구경 사람이 꽃
빛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김튀김의 후아유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산 백마역 앞에 있는 백마마을에서 23년째 살고 23년이나 있고요. 되셨어요? 거주는 네, 백마마을에서만 23년째 살고 있고 여기 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전현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야, 나 다 되는 그냥 공인중개사나 한번 해볼까? 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주변에도 있으시죠? 많죠. 그쵸? 네, 어떤 많아요. 생각 드세요? 그런 것도 보면. 저는 하라고 해요. 그래요? 공인중개사를 사실은 저는 공인중개사를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될 때 그냥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을 따기는 했지만 인강으로 이제 하셨구나. 그 공인중개사를 그때는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뭐 이제 은행 다닌 게 한 15, 16년 되고 학원을 운영한 게 한 15, 16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그 자격증을 딸 당시에만 해도 이걸 현업으로 할 생각은 사실은 이제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 투자의 의미로 시작. 아니에요. 이제 뭐 막연하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혹시 뭐 이래서 이제 그냥 노후 준비 이런 의미로 이제 자격증을 따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죠. 예, 아들, 딸뻘 정도 되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뭐 영끌 집 사고 영끌 대출 받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의 문제 이전에 내가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따야 돼 하면 이제 뭐 요즘 그 고시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보다는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게 생활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맞아요. 예, 지금 뭐 공인중개사 현재 현업에서 하면서도 2020년 같은 경우에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만큼이나 정말 보도자료를 계속 이제 나오는 것마다 확인하고 공부해야 현업에서 문의하시는 것들을 답변해야 될 정도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 돼버렸지만 공인중개사랑 관련된 세법들은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수학에서 뭐 기하 벡터는 이런 것보다 더 실생활에 밀접한 거기 때문에 세법 관련 공부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왜 직장 다니시면서 인강 보고? 그거는 이제 뭐 좀 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얼만큼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그 기간을 넘는 사람한테는 또 조금 이제 스트레스일 수 있고 뭐 이런데 또 1차, 2차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개인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들의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안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경우는 뭐 민법이나 상법이나 세법 같은 걸 기존에 이제 그런 지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뭐 용어가 어렵다거나 뭐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이 나한테 낯설다라고 하면 1, 2차를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1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서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뭐 대충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제가 시험을 본 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민법 판례만 한 4개월 동안 계속 판례만 봤었는데 네네. 시험 문제 정말로 판례를 그냥 쭉 눈으로 스캔하듯이 읽어서 답이 바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
그게 이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다 오지선도 보니까. 좋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읽고 좋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이 민법 같은 게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냥 따로 공부할 때 읽고 가만 조곤조곤 읽어보고 생각하고 답을 구하면 그걸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시험장에 가시면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제 지문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공부가 좀 뭐 단순하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사실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1차만 네네.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밖에서 기다려줬던 친구 말로는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돼갖고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나 할까봐 이제 그거 나는 음.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지났죠. 그거 옛날 나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맞아. 또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다고 해도 그거는 조건일 뿐이에요. 현업에 발을 디디고 현업에서 자리 잡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합격을 했다고 뭐 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그 교육을 받죠. 교육이 예,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연수교육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신고하시고 뭐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그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하겠다 하고 하면 뭐 그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근데 다만 현업에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네. 기존 이제 어느 동네를 가시더라도 부동산이 아파트 한 단지에 몇 개가 그냥 다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지금도 요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지금 요 한 건물 안에 3개가 있는데 뭐 다른 데도 다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자격증을 지금 따끈따끈한 자격증을 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토잡고한 거기 때문에 고객의 리스트라든지 네네네네. 고객하고의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새로운 매물을 받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하시기 전에는 은행 업무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은행 그 업무 은행 보고 일도 학원을 이제 했죠. 뭐 학원? 학원을 운영한 학원도 운영하죠. 네. 그럼 모두가 사람을 다 상대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예.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사람을 상대하는 건 다 어려워요. 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도. 백인 백색이기 때문에 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룰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뭐 학원이다 그러면 학부모를 상담을 하거나 학생을 상담하는 그 이제 부류가 좀 정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 올해만 해도 제가 26세 매수자를 한 5케이스, 6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젊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있고 그 매매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 월세 시장 다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래가 요즘에는 부동산이 집만 하나 보여주고 거래가 성사되는 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다음에 부동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저는 뭐 분양 시장에서 분양이 끝나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맞아요.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 한 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거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래하는 건 그걸로 아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기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비록 그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고객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더 찾아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고객층이라 함은 이게 저희 쪽에서는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는 게 그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정 고객님들이라 하면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 네, 한다입니다. 그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고정 고객인 건 아니고요. 네. 고정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구하거나 뭐 집을 팔아달라고 하거나 이런 고객이 일단 1번의 고객이에요. 네. 그리고 숨어 있는 두 번째 고객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부동산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네.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부동산들이 저와 물론 부동산 업을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하다 보면 저한테 없는 물건이 옆에 부동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찾다 보면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제2의 고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저는 사이트에 이렇게 한 물건이 올라오면 그걸 모두 들어가서 공유를 하고 먼저 이제 개 타시는 분이 근데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집주인인데 집을 팔려고 내놓는데
모든 공인중개사 그렇지. 현업을 하는 그 부동산들한테 다 물건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없는 좋은 물건 다른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으면 내 손님한테 같이 또 협업해서 알려드리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끼리는 경쟁자이지만 제2의 고객인 거예요. 그게 지금 십수년을 하셨으니 여러 해를 같이 하셨으니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꼭 오래 했다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요. 네. 이제 뭐 손님하고도 신뢰가 형성되려면 과정에서 신뢰가 손님한테 전달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뭐 진실하게 해야 되는 네네. 거지만 부동산들끼리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거래해봤더니 저 부동산 이상해. 그리고 그 다음엔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손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갔더니 거긴 좀 왠지 좀 그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의미고 기존에 오랫동안 한 부동산들이 뭐 10년, 20년 했는데 구태의연하게 그냥 집만 보고 거래해준다 이렇게 되면 그 시장에선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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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한두 건의 거래가 있고 나서는 그런 신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부동산을 이제 개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가서 내 부동산 자리를 물어보는 거죠. 아 처음에 부동산 네, 처음에 때요? 할 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데 보시면 그 물건을 부동산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장이 있어요. 그런 장이 거기서도 있구나. 거기서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이제 내가 할 곳 어떤 포스트를 정하셔서 그 인근의 부동산에 뭐 이제 부동산 혹시 이제 거래할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보를 찾으셔도 되고. 아 그렇군요. 저는 부동산 자리를 좋은 데를 내줄까? 그런 데가 있어야 본인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부동산은 이런 아파트에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물건을 가장 많이 다루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토지만 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고. 네. 응. 근데 그건 지역에 따라서 음. 여기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네네. 신도시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땅이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아파트를 하는 음. 데고 이제 뭐 지역마다 보면 뭐 개발 제한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 땅이 아직 그 여력이 많은 뭔가가 이제 되어 있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땅이 많은 곳은 땅을 하는 거고 또 공장들이 뭐 밀집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이제 수도권 맞아, 과밀 공장도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네네. 공장들이 밀집한 곳에 부동산을 심고 공장을 하는 거고. 아 그러면 그게 그 병원의 내과 산부인과 이런 것처럼 전공 과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무래도 그게 내 주도목이 그렇죠,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거는 그러면 시험이랑 별로 관련이 없죠. 시험이랑 관련 있는 거는 아파트? 당신이 공장을 할 거기 때문에 공장 부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 뭐 아니면 아파트를 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일단 그 이론을 다 공부하는 거고 현업에서 이제 본인이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계속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요새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 그리고 손님분들한테 어떤 손님이라고 이제 만약 가정을 해보면 손님이 한 부동산에만 가고 한 부동산에만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되는 건 많지 않아요. 요즘 SNS가 너무나 활발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덕분에 뭐 전국구 투자자가 많은 편이지만 해외 투자자들도 꽤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다 SNS 통해서 아. 하시는 거잖아요. 중국 아니 중국, 일본, 미국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 말고 그뭐 남미 쪽에 뭐 이런 남미 콜롬비아 쪽도? 이런 데에서도 아. 이 SNS 보고 거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예, 신기하죠. 예. 옛날에는 정말 복덕방기 써가지고 막 이랬는데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예전에는 복덕방 그래갖고 뭐 사랑방 그래갖고 뭐 맞아요. 아기자기 뭐 이제 간식 먹으면서 이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요. 그쵸. 예, 그렇게 그냥 한가하지가 않아요. 일단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부동산 시장들이 되게 핫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따로 막 그냥 다정다정하게 뭐 얘기하고 이럴 수 맞아. 있는 시간적 여유도 서로. 없고 예 서로가 예. 그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가장 느꼈던 적은 언제세요? 큰 보람을 느꼈던 적? 그거는 이제 이건 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다르게 하고 음. 그냥 그 공정하게 하고 그 뭐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뭐 조금 중복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그 거래 하나 하려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멘탈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저에 대한 성향을 알고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다독여 주시고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거래했는데 그게 고정 고객이 되고 뭐 유튜브 덕분에 많은 그 원격지에서 지금 어쨌든 저를 네. 이게 저는 손님을 처음 접하는데 그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시면 저한테 너무 이렇게 그 친근하게 접근하는 네. 저는 처음 뵙는 얼굴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뭐 작은 돈으로 정말 통나무를 사는 일이 아니고 큰 돈, 맞아요. 이제 본인의 큰 전 돈이죠. 재산을 왔다 그럼요.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거래를 많이 하는 와중에 큰 트러블 없이,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그냥 일이 잘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로 그러니까 거래하기 이전에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굉장히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러워요. 자격증. 아니에요. 너무 따기 어렵고 시험 너무 어렵고. 근데 자격증 따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운이 좋다는 거는 뭐 행운이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뭐 한 번을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만큼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도 분명히 경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거나 그 일을 다시 재차하실 때 그게 분명히 발판이 되실 거예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네. 얘기예요. 네네. 근데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는 자격증 시험은 꼭 당신 한 번밖에, 일생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올해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 뭐 이제 합격하지 못했거나 하더라도 이건 다시 도전하고 물론 이 공부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제 아까 뭐 공장을 하느냐, 토지를 하느냐, 아파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뭐 우리가 그 전체적인 이론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 모든 그 이론들이 공인중개사 하면서 공부한 이론들이 자격증 여부랑 상관이 없이 내가 그냥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재산, 지적 재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는 저는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까는 내가 그냥 이를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여건이 지금 공부할 만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거고, 이거는 굳이 선택지에서 하지 말까를 고민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전현재. 전현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후아유 대표님이라고 들었는데 그 채널 이름 참 신박했어요. 감사합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네. 누구냐 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음. 설명해주는 이런 인터뷰 채널이 있다는 건 와, 네, 대단해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만나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거예요. 예, 그 저도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취업난이 하도 심각해서 아무리 괜찮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까 맞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진짜 많이 마음 아플 텐데 어쨌든 직업에는 기천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정도 제가 해보니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정도로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맞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네. 다만 공부에서 합격하기가 고시 수준이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4년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4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다른 길 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에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는 호기심 이걸 실현하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많은데 그 생각을 지행합의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또 정말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졌는데 해보고 싶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합격한 젊은 친구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죠. 동업하는 개념.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공인중개사를 저렇게 걸고 네네. 이제 같이 협업해서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익이 나면 네네네. 500만 원씩 나눠 갖는 거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으면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긴장, 포기. 맞습니다. 네. 근데 내 시험, 인생에 있어서 예. 어떤 일이 됐든 시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게 바로 저의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냐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대학 어렵잖아 시험도 떨어질 시험이.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 시험도 떨어질 수 있는데 공부를 꼭 하니까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쵸. 근데 생각만 해요. 시도를 안 해요. 맞아요. 이게 앞으로 언택 시대에서 이 유튜브가 당분간은 대세일 거란 말이에요. 구글이 네네. 망하지 않는 한. 네네.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동영상 하나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업사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게를 홍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자영업자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사장님을 이제 찾아왔죠. 푸아의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된 식당에 가서 찾아가고 네네. 뭐 지원을 해주세요. 물순영이. 광고 하실까요? 그럼요. 이건 뭐 본인이 어떤 마케팅보다도 대단한 홍보 수단입니다. 시도해 이거 사장님 보십시오. 같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시험이 정말 어려워요. 오지선다에다가 빠락 있고 민법에 모든 법 알아야 되고 세법 알아야 되고 또 계산 문제도 있죠. 근데 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인가요? 실제 필요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한 그 내용들보다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 뭐 진정성이라던가 네네. 상대를 속이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일을 진행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런 이론적인 거는 네이버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요즘은 이제 저는 선한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러면 그게 다시 다 리턴돼서 돌아와요 나한테. 최근에 저는 주말농장 배추하고 무 다 뽑아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요? 네, 그날 거래도 되었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 특히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막 팍팍 투자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공교롭게 이번에 지난주에 주말농장 계약하고 있어요. 기대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갑을 열면 마음도 열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먼저 열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일갈되게 말씀드리는 게 일은 안 힘든데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해. 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인드를 저는 갖고 있는데 네네.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람된 일이기도 한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실제 뭐 내가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찾아온 고객들에게 아파트를 추천해줘서 그게 아파트 가격이 막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초에 제 유튜브 보고 와서 네. 아파트를 투자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죠? 너무 좋죠. 지나가다 저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떡 사오는 분도 있었는데 정말 보람된 일이죠. 그 상황 자체는 자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네네. 하지만 자본주의를 꿈꾸는 것은 누구나 다 욕망이고요.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면력을 채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주. 집에서잖아요, 그죠? 누구나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전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건 좀 바람직한데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근로소득하는 것만 자기 월급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로소득만 계속 챙기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다고 안 해요. 그럼 또 올라 있어. 그럼요. 내가 다음에 사야지 하고 막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좀 저축을 했어요. 그거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올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버는 그 근로소득보다 이 자본소득, 내가 아파트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자본소득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연봉을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하고 아파트한테 열릴 일감을 줘서 열일하게 해서 아파트가 내 자본소득을 챙겨주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저처럼 유튜브에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조금 들어오는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본소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후아유 채널을 보시는 분은 내가 직장에 있어도 직장 다니는 걸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되고 자본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뭐 주식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 있는데 주식은 변동이 좀 크잖아요, 그죠? 네네.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자산.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5대5,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95대 5예요. 95가 올랐고 95대 5예요? 예, 5가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진 것도 딱 두 번 IMF하고 리먼 사태 때 주로 떨어진 거죠. 그럼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 IMF가 다시 오거나 리먼 사태가 다시 오거나 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는 역사적으로 쭉 우상향 해왔어요. 다만 꺾였다가 올라가고 꺾였다가 올라가고. 지금 정부 대책 24번째 냈는데 24번째 다 올라갔어요. 25번째 내잖아요. 맞아. 또 또 올라가? 올라가요. 그러면 근로소득만으로는 내가 아파트 장만할 수 없으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50%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전세 산다. 네네.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 그냥 질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50% 담보대출 받아서 6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내 자산 가치가 이제 그 6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장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라면 지금 저런 찬스입니다. 지금이요? 예, 지금이 가장 싸요. 지금이? 모든 아파트는. 아,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 맞아요. 그런 오늘 말 저녁에 많이 가서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오늘 가장 많은 돈을, 올해 가장 많은 돈을 번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 이제 투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투기 시장이 아닙니다. 이건 다 실소유 시장이고, 내가 정말 전세 살거나 월세 산다. 그러면 이건 빨리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월세가 비싸겠습니까? 아니면 그 월세에 해당되는 이자를 주는 게 훨씬 더 싸겠습니까? 이자가 싸요. 그러니까 전세, 내가 2년 뒤에 2억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2억 담보대출을 받아서 2억에 이자만 내고 사라는 거야, 아파트를. 그러면 2년 뒤에 2억이 올라있을 그 전세 아파트에 또 전세를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5천만 원씩 벌어둘 수 있습니까? 매년?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언제 잘릴지 빨리. 모르는데. 또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바로 네네. 일산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일산에서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일산이 처음에는 분당이랑 똑같이 신도시 개발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일산은 아직도 평가절하다. 언제 일산은 해가 뜨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곧 천하제일 일산으로 바뀔 겁니다. 아, 천하제일 일산이요? 네네. 얼마 전에 매우리 TV에서 인터뷰할 때 한 내용인데, 네. 분당도 물론 좋아요. 일산도 살기 좋고. 그런데 전국에서 살기 좋은 시도 이렇게 설문조사 하면 네네. 분당보다 여기가 더 상위권입니다. 맞아요. 참여 만족도가 네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근처 아파트 문 딱 열고 나가면 다 차 없는 산책길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호수공원, 여기 애니골, 먹자골 뭐 200개도 넘는 맛집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산이 삶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무슨 정책이 자기한테 되게 불공평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난대.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일리가 있네요. 네. 이게 너무 순진하대요, 다. 19년 작년까지 다른 데는 서울은 계속 올랐는데 19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 왜 떨어졌냐면 여기가 오를만 하면 신도시 3기 신도시, 맞아요. 2기 신도시가 있었고 3기 신도시가 있었고 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었고 계속 주변에 신도시가 2기 3기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생기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 아파트는 부동산은 무조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만약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전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원체 많으니까 계속 전세가격이 신고가로. 이게 맞아요. 나중에 매매가를 치고 올라갈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열받아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 사람들이 여기 와서 4,400채를 샀다고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일산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산 거예요. 이 고양시를. 그러니까 살만한 도시니까. 그럼요. 근데 서울에서 전세를 옮겨갈 수 없으니까 일로 이사 온 거예요. 전세 난민이라고 표현하던데. 어쨌든 또 뭐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전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13년부터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산 사람들을 패닉 바잉 한 사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지 않은 사람이 지금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땀을 치면 후회하죠. 네. 그때 살걸. 또 뭐 그 영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사면서 영끌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하긴 아파트를- 그러네요 또. 뭐 오늘 아파트 사볼까? 자기야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영끌이란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열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은 앞으로도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그게 언제 입주할 거냐.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어요. 지금도 그냥 지금 터 닦고 있잖아요. 2기 신도시에. 지금 교통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건데 어쨌든 2기 신도시도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터도 안 닦았는데 지금 3기 신도시 딱 발표를 네. 해놨습니다. 네네. 보통 8년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땅 판다고 해도 8년 뒤에 이제 입주하겠죠, 그죠? 입주장이 열리면 그때 한 1년 정도 소강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8년 뒤까지 일산 이 백마마을 아파트는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올해 오른 것만 해도 37평이 2억 올랐고 32평이 올해만요? 1억 5천 올랐고 그럼 연봉이 보통 사람들이 1억 5천 됩니까? 2억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요. 아파트는 열일해서 내 연봉을 2억 벌었단 말이에요. 1억 5천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 대상이 정말 가치 있는 대상인 거예요, 부동산이.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 아직 빛도 못 본 일산의 노후 아파트들이 이미 그냥 노후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8년 뒤에도 가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1년 동안 가격이 상승하던 게 멈추고 소강 상태일 거는 뭐 맞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입주장이 열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킨텍스 그 많은 세대가 입주할 때 잠깐 가격이 네네.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입주장이 딱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덕양보다는 일산 동문화 서구는 영향을 좀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8년 뒤에도. 어쨌든 이건 뭐 주관적인 예측이니까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이 일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숫자 3만 써도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푸시가 엄청나요. 이거 꼭 사야 된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기다려라. 무주택자들에게는 하늘이 주는 선물일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급량이 많죠 일단. 네네. 내년에 뭐 1,600가구를 새로 선분양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1,600명 빼고 나머지 수십만 그 가구는 어쩔 거예요? 또 사기 신도시 기다려요? 그렇지. 거기는 그 선분양이라는 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네. 그냥 분양권인 거예요. 네. 8년 뒤에 와서 사세요라는. 그리고 1,600명 그 나머지는 어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3기 신도시하고 지금 현재 그 중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빨리 공급해야 돼요. 정부에서 한 9% 정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임대차 3법 빨리 뜯어고쳐야 됩니다. 철회하든지 그냥 전세 3년으로 딱 묶어놓고 네. 그 임대차 3법을 빨리 폐지하지 않는 한 이 전세 대란은 끝도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공급 못하면 나머지 91% 민간에서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적폐입니까? 그들 때문에 전세가 그동안 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딱 틀어막으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뭐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아니 투자할 수 있게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게 정부에서 민간 임대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은 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혜택은 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아파트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민간 전세 임대 시장을 풀어놓으면 이건 금방 해결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부 관계자 여러분이 혹시
이 후아유 채널을 봤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일산 사시잖아요. 아, 네, 그 저기도 하이파크 시티인가? 하이파크. 네네. 본인 사는 아파트는 아닌데 사실 그때 아, 뭐라고 사시는 게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네, 그 옆집을 얘기한 거예요. 아, 30평 초반대, 아. 본인 50평대 살고 있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억 대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때 맞아요. 분양된 그때 팔린 게 실거래가 치는 게 4억 9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억은 거짓말한 건 아니고 다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5억 5천으로 뛰었고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건 다 6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급변해요. 장관님 한마디에 뭐 1억 5천 막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월세 살거나 전세 산다면 빨리 구입하시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누구도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인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뭐 월급이 얼마인데 어떻게 뭐 대출도 다 막아놨고 어떻게 사요? 분양권 뭐 그러면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그럼 돈이 없는데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목표를 삼아야 될 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해외 계정인데 이게? 아니 그런 압력 때문에 유튜브 지금 정말 석가모니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저 부동산 파일럿도 그렇고 다 지금 그 정부에서 집값을 그 유튜버들이 뭐 그 조장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민감하면 그렇게 좀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하실 때 참. 네네 알겠습니다. 그 파이어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젊은 친구들이 젊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돈을 무조건 모은대요.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에 그 아파트 같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대 후반에 조기 퇴직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삶이 더 피폐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못 만들고. 그래서 연끌해서 그냥 아파트 괜찮은 거 사서 요즘은 만 55세부터 이제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5세까지 열심히 해서 아파트 괜찮은 거 딱 사서 이제 주택연금 신청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혹시 내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자손들한테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파트 한 37평 정도는 마련하시면 뭐 공시가 9억 이하니까 12억 13억까지 주택연금 가능하니까 그러면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장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간의 자유. 공인중개사가 그게 가능하죠. 네네네. 저는 탁구 치러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구나. 네. 탁구 치고 싶을 때 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직장인은 내가 생각도 못하는. 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파이어족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그 시드머니만으로 투자할 수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렛대예요, 지렛대. 그러니까 담보대출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 이자하고 원금을 빨리 갚아서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해서 정말 경제적 자유하고 시간적 자유를 빨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등기친 아파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젊을수록 좋습니다. 그쵸. 젊을수록 예. 좋아요. 오늘이 제일 싸니까 오늘 이 방송을 후아유 방송 채널을 봤다면 내일 사십시오. 내일 무리를 해서라도 엄마 아빠한테 지원을 받더라도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무주택자다. 일산에 고양시에 네. 오랫동안 거주를 했다. 네. 창릉 신도시 아직 토지보상도 안 이루어졌다고 해요. 거기를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여기 일산에 9주택을 구매를 하실 건가요? 그 답을 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그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의 55%가 공공분양 임대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내가 문제야. 임대주택에 여러분 임대주택에 살면 절대 안 돼요. 안 될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 임대주택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자산 가치는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보세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아파트한테 연리를 시켜서 아파트가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되는데 임대주택 음. 살면 그냥 월세만 주구장창 내니까 평생. 맞아요. 그러면 요즘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부자가 된 걸 뭐라고 하죠? 절부.
네, 그것도 있지만 벼락부자라는 벼락부자. 소리죠. 요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돼요. 갑자기 난 가만히 있었는데 몇 년 뒤에 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 사람들이 같아요. 전세 살면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 3억 그쵸. 내가 내 전세 돈 그대로 살다가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내가 3억을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억에 이자가 240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1년에 1억 뭐 넘게 오르는데 240만 원만 오를까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해놓고 수익이 제대로 나는 곳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임대주택에 가면 안 되겠다, 그죠? 네, 아까 뭐 95% 공공임대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55%. 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수가 돼야 돼요. 점수가 어느 정도 가점제. 가점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일단 부양 가족이 4명이어야 됩니다. 4명. 4명. 그리고 내가 15년간 주택이 없었어야 돼. 무주택. 그다음 15년간 청약 저금을 했어야만 10만 원씩. 10만 원씩. 자, 내가 15년 무주택이고 15년 청약 저축을 했고 네네. 내가 부양가족 나 포함해서 5명이면 시도해 볼만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그렇지 높아요? 않고는 다 떨어집니다. 내가 40대다 다 떨어집니다. 아, 진짜? 30대다 부양가족이 그렇게 왜, 없잖아. 왜 30대가 패닉바잉 했는지 아십니까? 가점제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전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른 거예요. 전 잘 질렀다라고 봐요. 왜? 그때 사서 3년 전에 사서 2년 전에 사서 작년에 사서 올해 7월에 사서 다 올랐다는 사람이 거예요. 지금 부자 됐지. 다 올랐어요. 맞아요. 부자 됐지. 그러니까 패닉바잉한 거를 자고 나면 돈이 막 게 올라가 아니에요. 있고. 적극 권장하십시오. 만약에 내 아들이 아직까지 무주택자라 그러면 그 5천은 무상증여 되잖아요. 5천만 원을 주고 야 갭투 그렇구나. 5천 주고 한번 해봐라. 작은 아파트라도 해봐라. 지금 여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백성마을 뭐 22평 같은 경우 가능하거든요. 5천 6천. 그러면 엄마가 5천 6천 밀어주고 야 너도 아파트 투자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5, 6년 뒤에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아파트가 얘가 월급 받는 만큼 얘가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월급이 2개 들어오면 정말 막 야근해서 월급 들어오는 것보다 아파트가 더 잘 버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는지. 너무 뭐, 비싸잖아. 그러니까 뭐 6억이라 그래, 5억이라 그래. 네. 평생 6억을 내가 벌 수는 있나? 얼마를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겠다. 돈 아니,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라면 양쪽 뭐 시대 다 연끌. 찬스를 무리하게 써서라도 아파트를 조그맣게 장만해서 하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주거 안정은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주거 안정은 되겠죠, 그죠? 계속 전세로 떠돌이 난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산 가치를 불려주니까 신혼부부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양쪽 집안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는 아파트 사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50%는 대출 내십시오. 너무 좋은 얘기다 진짜. 아파트 그래도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의 얘기 같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제가 좀 전에도 제 그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네. 이 투기 조장꾸나 뭐 그래요? 써놨더라고요. 지금 투기를 할 수 없는 세상인데 내가 그쵸. 투기를 왜 조장해? 지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안쓰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그쵸. 제가 뭐 돈 받고 상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뭐 10원씩 내고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료로 이 동영상 제 유튜브를 보고 나서 막 욕을 전 반사입니다. 그 사람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무주택자라고 집사라고 홍보하는 사람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도 빨리 사세요. 욕할 시간에. 돈 빨리 모아서. 맞아. 시드머니를 마련하셔서. 저는 사고 싶어요. 근데 더 이상 투자를 못해요. 네 채나 있어요. 이 백마마을에서만. 이 동네에.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저는. 돈을 조금 많이 버셨겠네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37평 2억 올랐고 32평 1억 5천 올랐잖아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3억 5천을 벌었어요. 사실 제가 번 게 아니라 뭐 집사람이 번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노후 자금 음. 대비가 되잖아요. 뭐라도 해놔야 돼 진짜.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로 내가 하는데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요. 야 이거 집값 이제 망했어.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아? 그 폭락론자들. 어어어 이 사람들 맞아. 이 사람들은 왜 그러지? 뭘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어떤 내가 다 살라 그러나? 정신적인 희망 고문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아 위로 절대 그 사람 말 믿고 위로, 지금 위로. 13년부터 계속 폭락한다는데 폭락한 적이 없어요. 13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7년 8년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믿고 주택 아파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 책임일까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안 산 당신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사시는 게 맞아요. 폭락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9억을 왜 사? 저는 이제 좀 싸게 잘 나왔고 하면 금매로 나왔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경매를 좀 했어. 그럼 싼 집을 저는 사두고 거기서 임대를 다시 두든지 내가 살든지 차익을 좀 기다리든지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는 9억은 절대 사는 게 아니야. 새로운 청약을 기다려. 청약은 너무나 많아.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여기는 학군 수요도 좋고 공교육 사교육 여기 학군 학군이 수요도 너무 좋아. 네네 그다음에 교통도 편리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입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주변에 있어요 여기? 여기 동국대 대학병원, 아, 대학병원. 어, 맞아. 안산대학병원, 대학병원이 많지. 병원이 차병원도 굉장히 되고. 예 차병원도 있고 그런데 킨텍스 싹 파트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뭐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들어가길 꺼려요. 자식이 있으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고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격 센데 왜?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논바닥입니다. 그쵸. 거기에 과연 이 일산만큼 이런 입지 조건이 구성이 되려면 27년 걸렸어요. 여기 이런 여건이 맞아요. 마련되기까지. 맞아요. 그럼 창릉 3기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27년 기다려야지 이런 조건이 생겨나는 거예요. 맞아. 뭐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네. 병원, 근데 대형 거기가 쇼핑센터 이런 게 거기가 약간- 지금 삼성이랑 근접한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원지구, 삼성지구 그렇죠. 거기랑 이제 조금 인접해 있어서 이미 인프라가 형성이 다 되었다. 네. 근데 아직 일산 따라오려면 멀은 거죠. 그러니까 8년 뒤에 있을 일이니까 그때 가서 아, 8년 고민해봅시다. 뒤에. 네. 맞아요. 아직 그때 가서 뭐 고민합시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사실 네. 내년에 사전청약을 준비하라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사실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전 청약도 가점 되면 하세요. 가점 되면 가점 안 되면 꿈도 꾸지 말고. 네, 그 희망 고문이죠. 그 아유 400대 1, 500대 1이던데 400명이 달리기를 해요. 그중 1등만 살아남아요. 나머지 399명 어쩌라는 거예요. 또 희망 고문 할 겁니다. 맞아. 그 사이에 또 집값은 올라있고. 그 여기가 구축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오래돼서 27년 됐기 때문에 더 좋아요. 왜? 리모델링 기회가 훨씬 더 빠르니까 여기가. 아, 리모델링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리모델링 기회도 있고 인프라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어디 일산의 뭐 거주 만족도는 저는 뭐 100점 만점에 제 행복 지수가 늘 체크해 보면 98점, 99점 왔다 갔다 하는데 타고 친 날은 99점, 안 친 날은 98점, 97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저는 올해- 긍정적인 올해 사고방식을 100점 갖고 되시는 있어서 거 아니에요? 올해 매체가 다 올랐으니까. 더 좋아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기도 엉망이고 우리나라 경기도 정말 엉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꼭 배려하는 마음 갖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선순환 영향 이게 돌고 도는 거라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좋은 가치로 선한 가치로 나한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남들한테 배려하고 또 기부도 좀 하시고 하면 내 삶이 얼들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올해 너무 좋은 일이 많으셔서 네네, 그런가 많이. 봐요. 앞으로는 저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일산 분들께 부동산 홍보를 할까, 일산 홍보를 할까?
저는 일단 음. 제가 일산 그 백마역 앞에 백마마을 5단지에 네네. 한성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혹시 아파트 전세를 구하시거나 아파트 매매를 원하시는 분에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을 찾아드릴 테니까 또 저희는 또 유튜브 덕분에 좀 넓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물건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홍보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요. 저희 한성부동산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건강 잘 유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됩니다.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잘 서로 가족끼리 좀 더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 가정의 해움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제가 더 말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아이 대표님 정말 번창하시기를 꼭 축복 드리겠습니다. 꼭 번창해서 은혜 갚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